자, 최승우의 진짜 주식,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금요일날 한국경제TV에서 하던 진짜 주식이, 자, 이 토요일날은 제가 한국경제에서 국고초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진짜 주식을 했었는데, 진짜 주식이 개편 때문에 금요일 전체 모든 금요일 방송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거를 뺐는데, 이게 지금 국고초로, 자, 요렇게 접목이 돼서 토요일날 한국경제TV 국고초 3부가 진짜 주식으로 이렇게 약간 내용이 개편이 됩니다. 자, 오늘 요것 때문에 저희들 아까 기본 컨셉은 전달했고, 자, 그거 갖고 잠깐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최종의 진짜 주식은 바로 이 국고초 개편 때문에 오늘 전체, 자, 미팅에 있어서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좀 짧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전형적인, 자, 박스권장 행보장인데 어느 정도, 자, 11시 이후에 되면, 자, 급매물들은 큰 물량들은 개장 초 종가에 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11시가 넘어가면 11시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음봉에서 행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얼마라도 낙폭을 줄여서 4시간을 행보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 행보를 하다 보니, 자, 날아가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은 매도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장 중에는 거의 한 200억을 팔았어요. 190억 정도를 팔았다가 50억으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자, 기관들이 180억 정도 팔았었고, 오늘 코스닥이 쌍끌이 매도에, 자, 아침에 기업상승폭이 얼마나 컸나? 0.6%입니다. 자, 0.6% 기업상승에 쌍끌이 매도면, 이거 뭐, 음봉이라는 건 안 봐도 거울이죠. 예. 기업상승, 음봉.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었고, 이런 날은 공격적으로 거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자, 수급도 안 들어왔으니까, 수급 들어온 종목을 찾는 건 또 어려웠었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장에 대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자, 오늘도 원화 강세에 나스닥 선물이, 자,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오히려 S&P 500은 0.2% 정도, 자, 올라 있죠. 어제 전일 같은 경우도, 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자, 올랐습니다만, 기술주들은 뭐 거의 급등을 했었고, 다우도 괜찮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도 미국 시장은 현재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비록 코스닥이 오늘 수급이 안 좋아서, 자, 음봉에서 행보를 합니다만, 이거는 수급이 꼬여있다기보다는 아침에 기업 상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메이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쁜 장은 결코 아니다. 오늘 음봉입니다만, 플러스권의 유지가 됐으니까, 전일, 자, 종가는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장이면, 자, 좋은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양봉장보다는 못하지요. 양봉장보다는 못합니다만, 자, 어쨌든 플러스권으로 지켜냈으니까 좋은 장이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고. 자, 종목을 봅니다. 오늘은 흐름 자체가 어제도 금융업종이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금융업종이 어저께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IT와 금융업종, 자, 모두 반격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아침에는 금융주들만 갔는데, 금융주에서 그 다음에 증권주, 그죠? 자, 요 금융주와 증권주에서만, 자, 오늘 놀았었고, 오늘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뭐 오늘 거의 없었습니다. 아, 건설이나 조선 같은, 자, 일부 산업재 섹터에서 올라가는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오늘, 자, 좋지 않았었고, 자, 오히려 일부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자, 바이오 관련한 기업 중에서 오늘 날아가는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ST팜, 또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 기술적 반응 같긴 해요. 외국인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한 차례 강세 흐름을 보였고, 특히나 최근에 인트론바이오가 6월달 들어서 아주 기세가 강합니다. 6월달 들어서 그 슈퍼항생제 기업 말이에요. 그게 연일, 자, 급등을 했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깼고요. 그죠? 삼성바이오 신고가 깼고, 인트론바이오 급등하고 있고, 생각보다 네,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게, 자, 많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신고리, 자, 원전이죠. 신고리 공사가, 자,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신고리 5호와 6호기가 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거를 확정을 지어버리면 최대 4조 손실이 예상이 된다. 거기에 뭐 두산중공업도 있고 하나건설도 있고 자, 뭐 삼성물산도 있는데 삼성물산이야 삼성전자 지분가치 상승으로 연일 급등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두산중공업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이건 하면 안 되겠고 삼성물산은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진다.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돈이 물렸다라고 해서 삼성물산이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내겠죠. 뭐 소송을 하든 국가가 자 아마 들어가는 비용은 대줘야지 국민적 또 공분을 살 수가 있겠죠. 네,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솔직히 자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중단을 하고 앞으로 자 원전은 앞으로 신규 건설은 안 한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도 앞으로 안 짓겠다라고 하면 자 LNG밖에 없고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LNG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LNG는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자 이 선진국들이 전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자 LNG를 도입을 많이 했다가 전기료가 뭐 2배 3배씩 뛴 그런 나라도 있고 우리도 자 이런 추세로 가면 전기료가 40% 정도는 전기료가 자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죠? 자 그런다고 해서 저것이 바로 환경적으로 대부분 월등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아니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주장을 했다가 일본도 우리나라에 거의 한 3배 가까운 전기세가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그러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손 회장이 바로 일본이랑 자 우리 한국이랑 지하터널을 해저터널이죠. 지하 해저터널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한국의 싼 전기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뭐 3배 차이까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베 총리도 자 이 원전을 다시 검토하고 원전을 지을 공약을 내고 있죠. 처음에는 탈원전을 했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전기료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새 정부의 이런 모든 정책들이 좋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기를 한 게 다행인데 안 그랬었으면 집 하나 장만하는 사람이 꿈인데 그 DTI 규제를 강화해서 은행 돈도 못 빌리게 하고 보유세도 또 많이 내게 하면 그죠? 또다시 새 정부도 마찬가지 또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전기료도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지금 자 인건비도 그렇죠. 시급을 올리는 상황이라 자 이 프랜차이즈나 또 개인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많아졌죠. 1만원 시급을 올리게 되면 근데 전기료까지 올라간다면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오늘 어디 쪽 신문이었는가 어디 신문이었더라? 그럼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신고리 자 5호기 6호기 중단을 하고 앞으로 탈원전을 주장을 하는 자 새 정부의 이 위원들이 누구냐면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자 그들이 원자력 전문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 자문위원회인가 있는데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거기서 이번에 이 관련한 원자력 전문가나 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 이 언론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전공 교수들 200여 명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소수 비전문가들 생물학 교수나 환경 전문가 같은 그들의 뜻에 따라 그들이 자 이 에너지 정책을 주무르냐라는 불만을 그들이 터뜨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자 이 첨예한 상황이죠.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역 경제를 또 옛날은 무조건 원전이 들어오면 안 된다 주의지만 요즘은 원전이 들어오면 지원도 많고 또 거기 사람 때문에 장사나 숙박업소 뭐 음식료가 가능하니까 옛날과는 좀 인식이 많이 다르죠. 해서 원자력이
안 들어온다고 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뭐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기료죠. LNG가 좋은지 모르는 거는 아닌데 태양광이나 풍력, 가장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풍력,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이거 건설하는 데 많은 비용, LNG는 또 비싼 거를 사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연스럽게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자, 시큰 짓고 있는 것들을 중단을 하는데 이걸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으니까 있죠. 자, 오늘은 본행제 기업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는 움직였었죠. 동성아인텍과 한국화분. 자, 앞으로 이제 LNG 쪽으로, 자, 오늘 참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자, 대통령은 자 미국 가 있지만 정상회담은 오늘이 아니라 자 내일인데, 어쨌든 내일 새벽에는 정상회담은 아니고 내일 새벽에는 백악관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이니까 저녁이죠. 자, 우리 시간으로 자 내일 새벽에 백악관 만찬이 있죠.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제가 오늘도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의 악수, 이게 자 트럼프가 아주 뭐 고약해서 악수로서 기선제압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요. 메르켈 총리한테는 자 메르켈이 악수하자고 하니까 그냥 겁을 내버리고, 아베한테는 17초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악수를 하면서 아베 얼굴을 좀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마크롱이랑은 서로 악수를 하면서 손이 하얘질 때까지 기싸움하다가 결국 트럼프가 밀린 건 아니냐 이런 비난한 그림도 있고. 자, 트럼프 악수가 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내일 백악관 만찬할 때 만나면 악수를 할 건데 이건 아주 뭐 가십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연 트럼프는 이번 우리 대한민국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사실은 아니죠. 자, 그 관계를 이제 개선하러 간 건데, 사드에서도 부딪히고 북핵 자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논리를 갖고 있어. 또 한미 FTA 제조적 얘기도 나오면서 서로 간에 불편합니다.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과연 트럼프는 자기 심경을 담아서 이 악수에 어떻게 표출을 할 것인가, 그걸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고. 자, 일단은 호재거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자 트럼프와 어떤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신뢰를 좀 쌓는 정도여야지, 이게 지금 하나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대통령이 강경하게 사드는 연기를 해야 된다든가, 북한 핵은 핵 포기 이전이라도 자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개성공단을 한다든가 해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있을 때지, 그죠? 자, 미국 홍콩라누까지 가서 외교적 어떤 예의도 있지, 거기 가서 이거를 우리 여기서 주장하듯이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좀 유화적인 태도를 좀 보일 겁니다. 자, 즉답을 안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가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겠죠. 근데, 자,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선언문을 만들고 하는데, 글쎄, 그걸 뭘 담을지, 어쩌면 공동선언문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악재가 되겠죠. 그러면 악재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선물 보따리 지금 오전을 풀러 가는데, 우리나라 이 재계들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겠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SK가 자 세일가스 그쪽 업체에 직접 세일가스 전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세일가스 수입을 확대를 하고, 이거는 SK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세일가스 쪽으로 비중을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세일가스를 많이 수입하게 되면 에너지 상승률은 조금 막을 수도 있을 거라, 우리한테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얻어올 것은 없고, 사실 이번에 가서는 트럼프를 만족시켜 줄 만한 트럼프한테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 밖에는 없을 거라서, 특별히 자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만한 거리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자, 이 자동차가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지만,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자 지뢰 겁먹을 것은 없고요. 다만 호재 쪽은 자 LNG 관계되는 종목군들, 자 셰일가스 수입,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탈원전 관련한
있어 한국가스공사나 동성하이인텍, 한국카본 뭐 이런 정도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돼서 수혜가 입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예상 못한 악재가 될 수는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나 호재가 될 만한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가 큰 대박을 기대할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제발 좀 싸우지나 말고 거기서 트럼프가 또 악수를 안 해버린다거나 또 이런 심술을 부릴까봐 좀 오히려 걱정입니다. 또 근데 그 심술이 무서워서 우리 주장을 굽히는 것도 아니 좋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걱정이 되지. 걱정거리가 좀 많습니다. 원래 이 정상끼리 만나면 기대밖에 없잖아요. 기대가. 근데 하도 트럼프가 예상 못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은 또 아주 너무 사드와 북한 문제나 이것이 너무 첨예한 상황이 있고 해서 그것이 좀 걱정이 좀 되네요. 트럼프가 무슨 또 심술을 부릴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는 주식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말 할 종목 없었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된다 해놓고는 오늘 자꾸 사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자, 증권주만 한번 보세요. 일단 금융주는 아침에 좋다가 수급이 돌면서 말아먹었고요. 증권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하고 있던 것은 메리츠 종금을 가장 많이 해왔죠. 메리츠 종금은 지난 2개월 동안 증권주 올라갈 때마다 메리츠와 여러분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일단 저렴하니까 유진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한타는 투자를 많이 해서, 일단 유한타 증권 투자 확대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고 유한타를 정도를 했었고, 역시 대장은 누굽니까? 미래에셋 아니면 NH투자. 삼성증권은 왠지 좀 밋밋하다고 본다면, NH투자랑 미래에셋, 미래에셋 대우, 요 두 종목이 대장주로서 하고, 매매 관점, 주도주 관점에서는 역시 메리츠가 제일 좋습니다. 메리츠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면서 메리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NH투자증권 한번 봅니다. 매우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차례 NH투자든 메리츠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리에 이번 최승우의 진짜 주식에 증권주는 계속 쫓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시고, 그게 어느 게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미래에셋을 해도 좋고, NH투자를 해도 좋고, 또 메리츠증권을 해도 좋고, 또 우리 유진투자증권, 이런 거는 회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애정이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유진투자를 해도 좋고, 오늘 유한타는 20선 해보겠나 모르겠네. 마지막까지 딱 턱걸이로 걸려있네. 유한타를 갖고 있어도 좋고, 근데 NH가 좋고, 그 다음에 키움이 신고가를 깼습니다. 그래서 키움은 오히려 오늘 오후에도 매매가 관점에서 된다 그랬죠. 신고가를 깼고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음봉을 먹는 양봉이었으니까 오늘 키움증권은 급소 구간이기도 하고 해서 얘는 오늘 매매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움증권.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오늘 계속상승, 아침부터 탈원전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한국가스공사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확실하게 모멘텀이 생긴 건 맞아요. 새 정부의 어떤 미세먼지 정책도 그렇습니다만,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반면에 한국전력은 오히려 계속 악재가 되면서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봐야 되겠고, 기관 수급도 좋고 해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또 다시 올해도 1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국가스공사가 5조인데 이게는 지금 1조 정도 예상 영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5조는 장기적으로 보면 5조라는 것은 너무 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국가스공사인데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공기업인데 5조는 좀 싸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기회다 할 때마다, 얘는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서둘 일은 없습니다. 조금 기회다 할 때 좀 싸다 생각될 때 나눠서 사면 어떤 기가 막힌 급소를 찾을 수는 없어도 저렴하게 사놔놓으면 언젠가는 좀 보답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폐열해수 쪽으로, 이 폐열해수 보일러 쪽에
BHI입니다. 이거는 뭐요? 배열내수, 폐열이래요. 배열내수가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좀 그러네. 좋은 걸 아니고 바꿔야 되겠네요. 예. 가스 터빈을 돌리면 거기서 열을 발생하고 그걸 갖고 스팀도 만들고 그걸 스팀이 다시 그걸 갖고 에너지로 자 만드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그래서 자 요거는 복합 천연가스 발전 거기에 비중도로 치면 15%가 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저희가 생산하는 HRSG 배열해수 보일러가 되는데 자 요것도 어쨌든 뭐 친환경 관련한 에너지 탈원전 관련해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었었고 자 오늘 워낙 좋아서 자 오늘 아침에 수급은 아침에 잠깐 매도했었다가 1시부터 그때부터 매수로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매매를 하자고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10%까지 급등하리라고는 사실 몰랐었고요. 자 미리 오늘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후장 가면서 계속 호가를 자 높였기 때문에 좀 오늘 계속해서 저점을 높였죠. 여기가 종가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자 편하게 오늘 수익을 낸 종목이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없는 분들은 음봉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오늘까지 4일째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수량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 음봉부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Y 파워는 오늘 신고가 깼다가 다시 밀렸습니다만 지수를 감안하고 놓고 보면 이 정도도 오늘은 선방했다라고 봐야죠. 오늘 음봉 길이가 0.3% 코스닥 음봉이 나왔었는데 신고가를 깼다가 자 물론 DY 파워가 자 코스피 쪽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자 지수 영향은 뭐 개별주라 코스닥 쪽의 영향을 본다고 보면 기관 수급 좋고 신고가 깨고 내일 다시 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DY 파워 진짜 DY 파워와 자 트럼프의 공공노미 자 공공인프라 투자와 관련인 건 가장 대표적인 건 두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DY 파워는 양봉바디가 나왔으니까 상위 1% 올렸습니다만 진성TC는 올리지는 못했죠. 얘는 뭐요? 자 얘가 공급하는 게 뭐야? 자 캐터필러에 공급하는 게 보시면 이 롤러에 들어가는 자 하부 구동체 바로 롤러랑 스프링 이런 것들을 캐터필러에 공급을 합니다. 거의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자 이 캐터필러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주식 라벨은 안 붙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1분기가 50억인데 만약에 4분기가 꾸준하게 1분기 수준 나오면 200억입니다. 그러면 사상 최대치가 나왔을 때가 2011년도 그때가 210억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면 1분기 수준으로 나오면 거의 사상 최대에 근접한 자에게 나오고 만약에 진성TC가 2분기가 한 70억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사상 최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영업이익의 볼륨도 많고 기간 수급도 좋고 오늘 음봉이 참 보약 같은 음봉이었죠. 기간 수급 그대로 들어오는데 음봉인데 거래량이 뚝 끊어졌습니다. 거래량 줄고 변동성이 작은 음봉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 다음날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전혀 매물 부담 있는 매물 우리가 음봉을 들여하는 것은 음봉 자체가 매물이죠. 근데 이거는 매물이라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오히려 홀드 음봉이다 이렇게 해서 진성TC와 DY 파워 모두 자 이 종목군들을 자 오늘 매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좋았던 게 오늘 사실상 원톱은 나스미디어였죠. 오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5%대 이미 올렸고 매매는 여러분 제가 6% 좀 비싸도 오늘 매매가 가능하다. 얘는 제조가 아니어서 엄청난 마진이 나오니까 자 밸류 자체를 고밸류로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스는 뭐 그동안에 쭉 쫓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또다시 5%대가 나와서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끝은 9%까지 끝났으니까 9.5%가 끝났으니 오늘 보고 천천히 들어가도 3%는 나스미에서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고 만만한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비싸도 수급 들어오면서 자 계속 상승 흐름을 주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스미에서는 누구든지 보면 나스미에서는 하고 싶어집니다. 나스미에서는 스마트폰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뭐 95%인데 자 앞으로 이런 광고 미디어 랩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마진에 성장성도 지난 연도에 150억인데 그것도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280억입니다. 근데 이게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1분기가 75억이 나왔거든요. 1분기 75억이니까 여기다가 4분기를 곱하면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는 자 예상치도 높지만은 280억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 2분기도 당연히 잘 나오겠죠. 얘네들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나스미디어가 갑자기 미디어 랩 시장이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광고 수주를 못할 것도 아니고 2분기도 1분기 못지않은 실적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 증권사 추천이 들어와서 아침부터 갭으로 딱 갔죠. 지금 증권사 추천 나와서 자 수급 좀 들어가면 날아가는 게 많은데 그들은 증권사들은 예상 EPS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목표가가 KB가 7만원을 제시했어요. 이 목표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예상 EPS가 있어야 되겠죠. 예상 EPS. 저기 업종 평균 PR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상 EPS. 이거는 뭐예요? 예상 EPS. 결국은 실적이죠. 미래 실적입니다. 미래 실적. 우리가 정한 영업이익 밸류,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라 순위 기준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자 미래 실적을 기준해서 자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재료 있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내재가치 뛰어난다고 해서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차트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죠. 증권사에서 자 추천은 대부분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나스미디어가 오늘 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추천이 나온 거고 그로 인해서 예상 EPS를 상당히 높게 봤기 때문에 7만원. 근데 지금 자 한 5만원이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나스미디어는 지금 자 여러분들은 우리 이 진짜 주식을 보시는 분은 최소한 여기서라도 잡았을 겁니다. 진짜 주식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스미디어를 올려드렸었고 자 오늘 9%나 날라갔는데 오전에 일찍 자 저희 VIP 회원분들은 같이 또 매매를 했으니까 오늘 들어와서도 사실은 수익이 났을 거고 갖고 있기만 해도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자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음봉에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동안에 음봉일 때도 우리는 나스미디어 이럴 때도 자 20선 타고 올라갈 때 자 양봉이 나올 때가 됐는데 어저께 안 좋은 음봉이 나왔었죠. 근데 이걸 극복하고 오늘 무려 10% 가까운 폭등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아 역시 예 좋은 종목들은 어떤 맷집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중간에 내리기보다는 그죠. 끝까지 이걸 극대화하는 맷집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건 나스미디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자 코인텍 여전히 신고가를 깹니다. 오늘 코인텍과 KGETS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쪽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폐기물 전용 펀드를 자 만들고 누가요? 맥커리가 전용 펀드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폐기물 업체를 인수하겠다는 거죠. 이미 자 맥커리는 4개를 인수를 냈고 우리나라 사모펀드 8개가 10개의 폐기물 업체를 인수를 해서 얘를 덩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5천억짜리 자 맥커리 펀드에서 맥커리 캐피탈에서 자 이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든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거는 빤하죠. 인선 ENT. 그 다음에 코인텍은 이미 샀지만 33%가 추가로 더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코인텍. 그 다음에 KGETS도 뭐 KG그룹이지만 뭐 그룹이라고 해서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들도 살 수도 있겠고 자 YN텍은 너무 지역적이어서 호남 쪽이라서 전국구가 아닌 YN텍은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어서 아마 YN텍을까지는 관심 갖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세 종목에서 아마 자 이 사모펀드들 지금 벌써 8개 펀드입니다. 사모펀드 8개가 벌써 10개 업체를 인수를 했을 정도니까 폐기물 쪽으로 쓸만한 폐기물은 다 산다고 보면 되겠죠. 대결산업 샀지, 진주산업 샀지, 리클린 샀지, 코인텍까지 샀지. 그런데 대장인 인선 ENT는 아직은 안 샀죠. 그래서 5천억을 더 늘린다면 인선도 살 수 있겠고 코인텍을 더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좋았는 것은 수급도 괜찮았던 오늘 KGETS와 그리고 오늘 코인텍이 좋았죠. 코인텍은 신고가 다시 깼고 KGETS는 기간수급, 쌍끌이수급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인선 ENT만 좀 쉬어갔지만 뭐 걱정할 일은 아니죠. 콘테역 보세요. 자 코인텍도 여러분과 계속 쫓아가면서 이 진짜 주식을 통해서 코인텍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라 보여지고 결국은 이런 음봉들에서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오늘 또 한번 신고가를 깼고요. KGTS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기관들 외국인들 집중 매수가 6월달부터 들어오고요. 여러분에게 문자를 많이 여러 차례 자 그리고 최성욱 진짜 주식을 통해서도 자 KGTS를 계속 자 매매할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들어오는데 오늘도 쌍끌이 수급 들어왔어요. 자 4만 주가 들어왔으니까 오늘도 음봉을 먹고 올리기는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코엔텍과 KGTS가 ETS가 가장 좋았었고 오늘 인선이엔티는 수급이 안 들어오면서 좀 쉬어갔습니다만 이거 뭐 오늘 매도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종가 매매 없는 분은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매도가 나와서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이 매도가 영속성이 있는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내일 또 매수가 들어오면 최근에 그랬죠. 음봉에서 잡아오면 양봉이 나오듯이 음봉에서 잡아오면 다 양봉이 나왔죠. 자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음봉도 매매가 가능하다. 내일 양봉이 나와버리면 끝. 그죠? 자 해서 계속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선이엔티를 누가 가감하게 팔 수 있을까? 그죠? 그 막대한 부동산과 엄청난 수익같이 얘들은 산업폐기물 쪽은 자 이거는 수주산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이미 폐기물 사업은 거의 수주가 다 픽스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나온다면 이만큼 나옵니다. 인선이엔티는 예, 충분히 나올 거로 보여지고 또 얘들이 이런 산업 폐기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폐차 사업들도 하고 쓰레기 매립 사업을 또 하고 거기서 앞으로 속아가면서 앞으로 천연 가스, 스팀 가스 사업도 앞으로 하게 되니까 인선이엔티는 어쨌든 새 정부의 많은 정책들과도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 대응하기 위해서 폐기물 업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골재 부분도 채취가 안 된다라고 했죠. 골재를 뭐 채취를 못해서 결국은 건축 폐기물에서 그걸 갖고 다시 재활용하는 자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것도 앞으로 효용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자 볼 수가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 미국은 폐기물 업체가 18,000개 정도가 됩니다. 18,000개. 근데 이 중에 3개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회사들 한 3개가 그 18,000개나 되는 미국의 폐기물 시장을 이 3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형화에 성공을 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해서 자, 우리나라 물론 맥커리는 호주 쪽 투자은행입니다만 이 메이저들이 예,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 폐기물 시장에 성장을 보고 우리나라는 건물이 얼마나 많이 지어져 있나요? 이 작은 국토에. 그래서 폐기물 업체도 쓰레기를 또 어디서 메울 데도 없고 소각장은 계속 필요하고 폐기물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메이저들이 자 미국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호주에서 지금 맥커리 인프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국내 펀드만 아니라 국내외 사모펀드가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전히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 종목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우리손 FNG는 돼지 만드는 돼지를 키우는 양동기업입니다. 이지바이오의 자회사고 양동기업. 그래서 자 이 여름이라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 진짜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이 최대 성수기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삼겹살 들고 야외로 나가서 전부 다 뭐 캠핑 가고 하면 다 삼겹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름 때가 돈육 가격이 상승을 한다. 돈육 가격이 상승을 한다. 거기다가 또 이 헤알라 그러니까 브라질의 헤알라가 급락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좀 올랐고 그러다 보니 사료를 좀 싸게 많이 사올 수 있습니다. 예? 돼지고기는 올라가는데 사료 가격은 좀 떨어지고 그게 수익성으로 이어지는데 자 요거 돼지 키워서 얼마나 벌겠나 하는데 마진을 보세요. 20%씩 나옵니다. 마진이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이 390억입니다. 390억. 참 돼지 키워서 영업이익 390억. 근데 시가총액 1,700억이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늘 또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해서 오늘 60일선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손 FNG까지 해서 종목을 오늘 여러분 상위 1% 주식은 대략 이런 종목들이 되겠네요. 오늘은 용을 써도 사실은 수익이 좀 안 나는 제일 안 좋은 장이었죠. 차라리 이렇게 자 술렁거리면서 변동성을 주면 모르겠는데 딱 떨어져서 음봉이 나와서 옆으로 4시간 동안 오늘 행보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종목은 없습니다만 결코 버려야 될 장은 아니었다. 오늘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반등을 주면서 많은 종목군들이 또 특히 오늘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 개장처는 굉장히 안 좋았죠. 전기차, 소재, 요 종목들 장비주들이 아침에는 떨어졌습니다만 자 어때요? 지수 자체가 오늘 10시 한 반경부터 반등을 주면서 전기차 쪽으로 저가 매수가 제일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성, 에코프로, 사마콘덴사 많은 종목이 밑꼬리를 달면서 끌어올리는 걸 보셨죠. 자, 그렇게 밀렸어도 대장주인 전기차 이런 종목은 안 떨어졌다라는 게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자, 내일도 똑같이 자, 이런 종목에 매물이 나오면 자,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에 자,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으로 오늘은 진짜 주식을 자, 마치도록 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다시 올해도 1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국가스공사가 5조인데 자, 이게는 지금 1조 정도 예상 영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가스공사가 5조는 장기적으로 보면 5조라는 것은 너무 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국가스공사인데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공기업인데 5조는 좀 싸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기회다 할 때마다 얘는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서둘 일은 없습니다. 조금 기회다 할 때 좀 싸다 생각될 때 나눠서 사면 어떤 기가 막힌 급소를 찾을 수는 없어도 저렴하게 사놔놓으면 언젠가는 좀 보답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폐열해수 쪽으로 자, 이 폐열해수 보일러 쪽에 BHI입니다. 이거는 뭐요? 배열해수, 폐열이래요. 배열해수가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좀 그러네. 좋은 걸 아니면 바꿔야 되겠네요. 예. 가스 터빈을 돌리면 거기서 열을 발생하고 그걸 갖고 스팀도 만들고 그걸 스팀이 다시 그걸 갖고 에너지로 자 만드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그래서 자 요거는 복합 천연가스 발전 거기에 비중도로 치면 15%가 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저희가 생산하는 HRSG 배열해수 보일러가 되는데 자, 요것도 어쨌든 친환경 관련한 에너지 탈원전 관련해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었었고, 자, 오늘 워낙 좋아서, 자, 오늘 아침에 수급은 아침에 잠깐 매도였었다가 1시부터, 그때부터 매수로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매매를 하자고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10%까지 급등하리라고는 사실 몰랐었고요. 자, 미리 오늘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후장 가면서 계속 호가를 자, 높였기 때문에 좀 오늘 계속해서 저점을 높였죠. 여기가 종가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자, 편하게 오늘 수익을 낸 종목이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없는 분들은 음봉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오늘까지 4일째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수량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 음봉부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Y 파워는 오늘 신고가 깼다가 다시 밀렸습니다만 지수를 감안하고 놓고 보면 이 정도도 오늘은 선방했다라고 봐야죠. 오늘 음봉 길이가 0.3% 코스닥 음봉이 나왔었는데 신고가를 깼다가 자 물론 DY 파워가 자 코스피 쪽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자 지수 영향은 개별주라 코스닥 쪽의 영향을 본다고 보면 기관 수급 좋고 신고가 깨고 내일 다시 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DY 파워 진짜 DY 파워와 자, 트럼프의 공공 인프라 투자와 관련인 건 가장 대표적인 건 두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DY 파워는 양봉 바디가 나왔으니까 상위 1% 올렸습니다만 진성TC는 올리지는 못했죠. 얘는 뭐요? 자, 얘가 공급하는 게 뭐야? 자, 캐터필러에 공급하는 게 보시면 이 롤러에 들어가는 자, 하부 구동체 바로 롤러랑 스프링 이런 것들을 캐터필러에 공급을 합니다. 거의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자, 이 캐터필러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주식 라벨은 안 붙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1분기가 50억인데 만약에 4분기가 꾸준하게 1분기 수준 나오면 200억입니다. 그러면 사상 최대치가 나왔을 때가 2011년도 그때가 210억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면 1분기 수준으로 나오면 거의 사상 최대에 근접한 자게 나오고, 만약에 진성TC가 2분기가 한 70억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사상 최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영업이익의 볼륨도 많고 기간 수급도 좋고, 오늘 음봉이 참 보약 같은 음봉이었죠. 기간 수급 그대로 들어오는데 음봉인데 거래량이 뚝 끊어졌습니다. 거래량 줄고 변동성이 작은 음봉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 다음날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전혀 매물 부담 있는 매물, 우리가 음봉을 들여하는 것은 음봉 자체가 매물이죠. 근데 이거는 매물이라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오히려 홀드 음봉이다. 이렇게 해서 진성TC와 DY파워 모두 자, 이 종목군들을 자, 오늘 가스를 많이 수입하게 되면 에너지 상승률은 조금 막을 수도 있을 거라, 우리한테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얻어올 것은 없고, 사실 이번에 가서는 트럼프를 만족시켜 줄 만한 트럼프한테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 밖에는 없을 거라서 특별히 자,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만한 거리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자, 이 자동차가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지만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자, 지레 겁먹을 것은 없고요. 다만 호재 쪽은 자, LNG 관계되는 종목군들, 자, 셰일가스 수입,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탈원전 관련한 이슈가 있어. 한국가스공사나 동성하인텍, 한국카본 뭐 이런 정도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돼서 수혜가 입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예상 못한 악재가 될 수는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나 호재가 될 만한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가 큰 대박을 기대할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제발 좀 싸우지나 말자. 싸우지나 말고 거기서 트럼프가 또 악수를 안 해버린다거나 또 이런 심술을 부릴까봐 좀 오히려 걱정입니다. 또 근데 그 심술이 무서워서 우리 주장을 굽히는 것도 자, 아니 좋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걱정이 되지 걱정거리가 좀 많습니다. 원래 이 정상끼리 만나면 기대밖에 없잖아요. 기대가. 근데 하도 트럼프가 예상 못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은 또 아주 너무 사드와 북한 문제나 이것이 너무 첨예한 상황이 있고 해서 자, 그것이 좀 걱정이 좀 되네요. 트럼프가 무슨 또 심술을 부릴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는 주식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말 할 종목 없었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된다 해놓고는 오늘 자꾸 사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자, 증권주만 한번 보세요. 일단 금융주는 아침에 좋다가 수급이 돌면서 말아먹었고요. 증권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하고 있던 것은 메리츠 종금을 가장 많이 해왔죠. 메리츠 종금은 지난 2개월 동안 증권주 올라갈 때마다 메리츠와 여러분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일단 저렴하니까 유진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한타는 투자를 많이 해서 자, 일단 유한타증권 투자 확대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고 유한타를 정도를 했었고, 역시 대장은 누굽니까? 미래셋 아니면 NH투자. 삼성증권은 왠지 좀 밋밋하다라고 본다면 자, NH투자랑 미래셋, 자, 미래셋 대우, 요 두 종목이 대장주로서 자, 하고, 매매 관점, 주도주 관점에서는 역시 메리츠가 제일 좋습니다. 메리츠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어서 자, 메리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NH투자증권 한번 봅니다. 매우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차례 자, NH투자든 자, 메리츠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리에 자, 이번 최승호의 진짜 주식에 증권주는 계속 쫓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시고, 그게 어느 게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미래셋을 해도 좋고, NH투자를 해도 좋고, 또 메리츠정금을 해도 좋고, 또 우리 유진투자증권, 이런 거는 회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자, 애정이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유진투자를 해도 좋고, 오늘 유한타는 20선 해보겠나 모르겠네, 마지막까지. 예, 딱, 탁거리로 걸려있네. 뭐, 유한타를 갖고 있어도 좋고. 근데, 자, NH가 좋고, 그 다음에, 키움이 신고가를 깼습니다. 그래서 키움은 오히려 오늘 오후에도 매매가 관점에서 된다 그랬죠? 신고가를 깼고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자, 어제 음봉을 먹는 양봉이었으니까, 자, 오늘 키움증권은 급소 구간이기도 하고 해서 얘는, 자, 오늘 매매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움증권. 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오늘 개수상 아침부터 네, 탈원전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한국가스공사는 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확실하게 모멘텀이 생긴 건 맞아요. 새 정부의 어떤 미세먼지 정책도 그렇습니다만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반면에 한국전력은 오히려 계속 악재가 되면서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 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봐야 되겠고, 기간 수급도 좋고 해서 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6월달 들어서 그 슈퍼항생제 기업 말이에요. 그게 연일 자 급등을 했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한번 신고가를 깼고요. 그죠? 삼성바이오 신고가 깼고, 인트론바이오 급등하고 있고, 생각보다 네,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게 자 많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신고리 자 원전이죠. 신고리 공사가 자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신고리 5호와 6호기가 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거를 확정을 지어버리면 최대 4조 손실이 예상이 된다. 거기에 뭐 두산중공업도 있고 하나건설도 있고 자 뭐 삼성물산도 있는데, 삼성물산이야 삼성전자 지분가치 상승으로 연일 급등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두산중공업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이건 하면 안 되겠고, 삼성물산은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진다.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돈이 물렸다라고 해서 삼성물산이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내겠죠. 뭐 소송을 하든 국가가 자 아마 들어간 비용은 대줘야지 국민적 또 공분을 살 수가 있겠죠. 네,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솔직히 자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중단을 하고, 앞으로 자 원전은 앞으로 신규 건설은 안 한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도 앞으로 안 짓겠다라고 하면, 자 LNG밖에 없고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LNG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LNG는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자 이 선진국들이 전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자 LNG를 도입을 많이 했다가 전기료가 뭐 2배 3배씩 뛴 그런 나라도 있고, 우리도 자 이런 추세로 가면 전기료가 40% 정도는 전기료가 자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죠? 자 그런다고 해서 저것이 바로 환경적으로 대부분 월등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아니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주장을 했다가 일본도 우리나라에 거의 한 3배 가까운 전기세가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그러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손정회장이 바로 일본이랑 자 우리 한국이랑 지하터널을 해저터널이죠. 지하 해저터널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한국의 싼 전기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뭐 3배 차이까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베 총리도 자 이 원전을 다시 검토하고 원전을 지을 공약을 내고 있죠. 처음에는 탈원전을 했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전기료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새 정부의 이런 모든 정책들이 좋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기를 한 게 다행인데, 안 그랬었으면 집 하나 장만하는 사람이 꿈인데 그 DTI 규제를 강화해서 은행 돈도 못 빌리게 하고 보유세도 또 많이 내게 하면, 그죠? 또다시 새 정부도 마찬가지 또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전기료도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지금 자 인건비도 그렇죠. 시급을 올리는 상황이라 자 이 프랜차이즈나 또 개인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많아졌죠. 1만원 시급을 올리게 되면. 근데 전기료까지 올라간다면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오늘 어디 쪽 신문이었는가, 어디 신문이었더라? 그럼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신고리 자 5호기 6호기 중단을 하고 앞으로 탈원전을 주장을 하는
자, 새 정부의 이 위원들이 누구냐면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자, 그들이 원자력 전문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 자문위원회인가 있는데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거기서 이번에 이 관련한 원자력 전문가나 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 이 오늘은 언론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전공 교수들 200여 명이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소수 비전문가들 생물학 교수나 환경 전문가 같은 그들의 뜻에 따라 그들이 자 이 에너지 정책을 주무르냐라는 불만을 그들이 터뜨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자 이 첨예한 상황이죠.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역 경제를 또 옛날은 무조건 원전이 들어오면 안 된다 주의지만 요즘은 원전이 들어오면 지원도 많고 또 거기 사람 때문에 장사나 숙박업소 뭐 음식료가 가능하니까 옛날과는 좀 인식이 많이 다르죠. 해서 원자력이 안 들어온다고 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뭐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기료죠. LNG가 좋은지 모르는 거는 아닌데 태양광이나 풍력, 가장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풍력,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이거 건설을 하는 데 많은 비용, LNG는 또 비싼 거를 사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연스럽게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자, 시큰 짓고 있는 것들을 중단을 하는데 이걸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으니까 있죠. 자, 오늘은 본행제 기업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는 움직였었죠. 동성아인텍과 한국카본. 자, 앞으로 이제 LNG 쪽으로 자, 오늘 참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자 대통령은 자 미국 가 있지만 정상회담은 오늘이 아니라 자 내일인데 어쨌든 내일 새벽에는 정상회담은 아니고 내일 새벽에는 백악관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이니까 저녁이죠. 자 우리 시간으로 자 내일 새벽에 백악관 만찬이 있죠.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제가 오늘도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의 악수 이게 자 트럼프가 아주 뭐 고약해서 악수로서 기선제압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요. 메르켈 총리한테는 자 메르켈이 악수하자고 하니까 그냥 겁을 내버리고 아베한테는 17초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악수를 하면서 아베 얼굴을 좀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마크롱이랑은 서로 악수를 하면서 손이 하얘질 때까지 기싸움하다가 결국 트럼프가 밀린 건 아니냐 이런 비난한 그림도 있고 자 트럼프 악수가 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가년 이 내일 백악관 만찬할 때 만나면 악수를 할 건데 이것도 아주 뭐 가십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년 트럼프는 이번 우리 대한민국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사실은 아니죠. 자 그 관계를 이제 개선하러 간 건데 사드에서도 부딪히고 북핵 자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논리를 갖고 있어. 또 한미 FTA 제조적 얘기도 나오면서 서로 간에 불편합니다.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과연 트럼프는 자기의 심경을 담아서 이 악수에 어떻게 표출을 할 것인가 그걸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고 자 일단은 호재거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자 트럼프와 어떤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신뢰를 좀 쌓는 정도여야지 이게 지금 하나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대통령이 강경하게 사드는 연기를 해야 된다든가 북한 핵은 핵 포기 이전이라도 자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개성공단을 한다든가 해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있을 때지 그죠? 자 미국 홍콩라누까지 가서 외교적 어떤 예의도 있지 거기 가서 이거를 우리 여기서 주장하듯이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좀 유화적인 태도를 좀 볼 겁니다. 자, 직답을 안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가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겠죠. 근데, 자,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선언문을 만들고 하는데, 글쎄, 그걸 뭘 담을지, 어쩌면 공동선언문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악재가 되겠죠. 그러면 악재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선물 보따리 지금 뭐 5조를 풀러 가는데, 우리나라 이 재계들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겠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SK가 자, 세일가스, 그쪽 업체에 직접 세일가스 전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세일가스 수입을 확대를 하고, 이거는 SK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세일가스 쪽으로 비중을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세일 네, 자, 최승우의 진짜 주식,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금요일날 한국경제TV에서 하던 진짜 주식이, 자, 이 토요일날은 제가 한국경제에서 국고초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진짜 주식을 했었는데, 진짜 주식이 개편 때문에 금요일 전체 모든 금요일 방송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거를 뺐는데, 이게 지금 국고초로, 자, 이렇게 접목이 돼서 토요일날 한국경제TV 국고초 3부가 진짜 주식으로 이렇게 약간 내용이 개편이 됩니다. 자, 오늘 요것 때문에 저희들 아까 기본 컨셉은 전달했고, 자, 그거 갖고 잠깐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의 진짜 주식은 바로 이 국고초 개편 때문에 오늘 전체, 자, 미팅에 있어서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좀 짧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전형적인, 자, 박스권장 행보장인데, 어느 정도, 자, 11시 이후에 되면, 자, 급매물들은, 큰 물량들은 개장 초, 종가에 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11시가 넘어가면, 11시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음봉에서 행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얼마라도 낙폭을 줄여서 4시간을 행보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 행보를 하다 보니, 자, 날아가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은 매도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장 중에는 거의 한 200억을 팔았어요. 190억 정도를 팔았다가 50억으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자, 기관들이 180억 정도 팔았었고, 오늘 코스닥이 쌍끌이 매도에, 자, 아침에 기업상승폭이 얼마나 컸나? 0.6%입니다. 자, 0.6% 기업상승에 쌍끌이 매도면, 이거 뭐, 음봉이라는 건 안 봐도 거울이죠. 예. 기업상승, 음봉.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었고, 이런 날은 공격적으로 거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자, 수급도 안 들어왔으니까, 수급 들어온 종목을 찾는 건 또 어려웠었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장에 대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자, 오늘도 원화 강세에 나스닥 선물이, 자,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오히려 S&P 500은 0.2% 정도, 자, 올라 있죠. 어제 전일 같은 경우도, 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자, 올랐습니다만, 기술주들은 뭐 거의 급등을 했었고, 다우도 괜찮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도 미국 시장은 현재는 나쁘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비록 코스닥이 오늘 수급이 안 좋아서, 자, 음봉에서 행보를 합니다만, 이거는 수급이 꼬여있다기보다는 아침에 기업 상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메이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쁜 장은 결코 아니다. 오늘 음봉입니다만, 플러스권에 유지가 됐으니까, 전일, 자, 종가는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장이면, 자, 좋은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양봉장보다는 못하지요. 양봉장보다는 못합니다만, 자, 어쨌든 플러스권으로 지켜냈으니까 좋은 장이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고. 자, 종목을 봅니다. 오늘은 흐름 자체가 어제도 금융업종이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금융업종이 어저께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IT와 금융업종, 자, 모두 반격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아침에는 금융주들만 갔는데, 금융주에서 그 다음에 증권주, 그죠? 자, 요 금융주와 증권주에서만, 자, 오늘 놀았었고, 오늘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뭐 오늘 거의 없었습니다. 아, 건설이나 조선 같은, 자, 일부 산업재 섹터에서 올라가는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오늘, 자, 좋지 않았었고, 자, 오히려 일부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자, 바이오 관련한 기업 중에서 오늘 날아가는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ST팜, 또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 기술적 반응 같긴 해요. 외국인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한 차례 강세 흐름을 보였고, 특히나 최근에 인트론바이오가 6월달 들어서 아주 기세가 강합니다.